안녕하세요. 자독소 필사입니다. 2024년 7월 3일 오전 11시 맨발 걷기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소중한 귀중한 이 거울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귀중한 이 연못 속의 거울. 오늘도 여기서 발을 충분히 담그고 어싱을 즐기고 내려갑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여기 물이 고인 곳은 여기밖에 없고요. 그래도 지면에 지금 물기가 가득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연못의 물도 당분간 며칠 정도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밤에도 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가 오고 맨발 걷기 하기 가장 적당한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에 보면 스크루지가 나오죠. 근데 그 스크루지가 정말 최고의 구두쇠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두쇠로 살다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직원이 크리스마스가 다 됐는데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뭐 보너스도 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 사촌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구두쇠 같은 짓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악몽을 꾸죠. 그 악몽에는 죽은 동업자 친구가 나타나서 스크루지,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네가 죽고 난 뒤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친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과거로 먼저 데려갑니다. 과거로 데려가 보니 어린 시절 그 천진난만하고 재밌게 놀고 귀엽고 착하던 그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령은 현재의 스크루지를 보여주러 오죠. 그 시간 자신의 회사의 직원인 가족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날 밤 집에서 보너스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스크루지를 욕하죠. 그리고 자신의 친척집의 그 사촌들은 또 삼촌인 스크루지를 욕하는 모습을 유령과 함께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유령은 스크루지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미래로 데려갔는데 어느 음산한 공동묘지에 데려가는 거예요. 스크루지가 묻습니다. 왜 나를 이 공동묘지로 데려왔나? 여기는 어딘가? 라고 묻자 그 친구 유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네가 누워 있어야 될 공동묘지일세. 자네의 묘비는 저기일세. 라고 보여주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생 베풀지도 모르고 사람들과 나눌지도 모르는 냉혈하고 잔인하고 비정했던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라고 그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자네는 분명 이와 같은 어두운 무덤 속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여기 묻히게 될 것일세. 그깟 갖고 있는 돈과 그깟 가지고 있는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잘 판단하게 라면서 스크루지를 다시 침대로 돌려보내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스크루지는 그게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보는 그 짧은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삶을 전환하죠.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용돈 보너스를 듬뿍 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끼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안겨주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스크루지가 변했다고, 스크루지가 미쳤다고 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스크루지는 변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로 크리스마스의 악몽 스크루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고명한 작가의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죽거나 아니면 노쇠해서 죽게 되죠.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후회하는 게 3가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오다 가다 듣게 되는데, 이 3가지는 정말 기억에 남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3가지. 좀 더 용서하면서 살 걸. 그리고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그리고 마지막은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공감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좀 더 용서하고 살고, 좀 더 베풀고 살고,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바뀐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딱 한 번 산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순간 2번째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패턴대로 계속 살아가며, 지금 살아왔던 대로 이 생활 방식과 생활 관습으로 살아가며 바뀌기는커녕 지금의 이 좋지 않은 궤도와 분위기를 이어서 미래도 계속 악화되고 좋지 않게 살아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스크루지가 그 친구 유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일을 하고 돈을 아끼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신이 이 미래가 정해진 수순대로 공동묘지에 앉히고 누구나 지나다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석에는 악담이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독한 구두쇠였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치려고 그런 작품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까요? 당연히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 그 변화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라는 이런 3가지 명제, 3가지 후회, 반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맨발 걷기 시간을 통하시면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용서하게 되고, 좀 더 재밌게 사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이 무한한 사랑과 베품, 그리고 맨발로 걷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편안해져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저지른 악행과 악담에도 초연해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무뎌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되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스크루지가 깨달았던 그런 개과천선, 대오각성의 그런 깨달음을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베풀고 살 걸, 많이 용서하고 살 걸, 그리고 많이 재밌게 살 걸, 이 3가지 후회를 무덤까지 저도 갖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이 맨발 걷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끊어내고 스크루지처럼 살지 않는 풍족한 마음과 그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